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5분 늦게 들어왔어요. 다 풀었죠? 자, 이제 복습. 자, 보세요. 이제 복습 겸. 자, 1번. 자, 도로, 궁허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자, 가로 속에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들이 다른 경우는 제외. 이 경사면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절토가 되면은 경계는 어디? 상단부 그랬죠? 그래서 이제 X 이렇게. 우리 흔히 그렇게 했어요. 고하절상 이렇게. 고저차 했을 때는 하단부, 절토가 되면 상단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2번. 지상 경계에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표현이에요. 구조물 소유자가 다를 때 일단은 원칙은 뭐가 기준? 소유권이 기준이고 이제 소유권이 불분명하면 그때가 이제 고하절상 이렇게. 그럼 3번.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을 접하는 경우 평균 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경계 결정 기준으로 한다. 바다와 토지 경계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X. 3번 지문 그거는요 작년도 기출지문이에요. 그럼 4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합병, 지목빈 경우로 면적을 한산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지적 측량에 의하여 필지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왜 X? 합병 빼고 지목빈도 빼고 두 개는 이제 면적 측정 필요 없죠. 이것도 시험 문제로 떠요. 그 다음 5번.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내 신규 등록할 토지의 측정 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제곱미터인 경우에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자, 이제 축척이 100단위죠? 그러면 325.55는 얼마? 325.6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0.0으로 다 끝났으니까 앞에 거 비교해야죠. 앞에가 홀수니까 이제 올려라 그 말이지. 이제 325.6 이렇게. 그럼 6번.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이제 소재 지번은 들어가요 말아요? 들어가야지. 그 다음 이제 지목이랑 면적도 들어가고 그럼 이제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들어가야죠. 자, 그 다음 이제 대지권의 비율 X 그 다음 이제 경계 또는 좌표 X 이렇게 두 개 지워야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요. 자, 칩 하나 보세요. 토지대장을 딱 그리면 토지대장을 자, 절반 잘라서 왼쪽은 뭐다?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또 이제 왼쪽에 토지 표시 뭐 들어온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토지 표시에서 앞에 있는 네 가지 이렇게. 그럼 이제 오른쪽에는 소유자. 그리고 또 왼쪽 꼭대기 위에는 뭐다? 토지의 고유번호 들어와야죠. 밑에는 뭐다? 토지 이동 사유. 이제 그만큼이 가장 이제 기본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거 한 문제예요. 단독 문제예요. 이렇게 시험에. 그 다음 이제 7번.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X. 지목은 안 나와요. 소재와 지번에다가 대장번호가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그 X. 자, 고유번호 없다. 지목 없다. 다음 8번.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자, 보세요. 공유전명부예요. 소유권 지분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그 다음 이제 토지의 소재 들어가고 대지권의 비율 X지. 공유지니까 대지권 비율은 들어올 이유가 없죠. X. 그 다음 이제 토지 고유번호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이제 소유자의 변경외가 원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칭 잘 보셔야 돼.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그 다음 9번. 자, 네? 8번은 그거 하나 빼면 돼요. 대지권 비율. 이렇게. 그럼 9번. 자, 소재와 지번, 지목, 도학성과 그 수치, 토지 고유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 중에서 지적됨에 대해 등록사항이 아닌 것. 뭐? 자, 우리 하나 외웠죠? 토지 고유번호는 어디만 안 들어간다? 도면에만 안 들어가요. 이렇게. 그거 하나 빼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요즘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치 있죠? 요건 잘 설명 안 했어요. 요것도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자, 경계점 좌표구를 갖춰두는 지역에 지적도에 경계선 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거리를 나타낸다. 체크하세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또 22.41 요거 무슨 뜻?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2m, 41cm 이렇게. 앞에는 미터고 뒤에 센티미터입니다. 실제 거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11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제 등록 전환은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겼죠. 그러면 등록 전환은 원칙은 지목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원칙은 바뀌어야죠. 지목이 언제나 바뀐다? 그건 아니죠. 지목이 이렇게 이제 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것도 주요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11번 보시고. 그 다음 이제 12번. 자, 등록 전환으로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자, 체크하세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체크하세요. 그럼 허용 범위 이내. 이 말은 면적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옛날 거, 지금 거 뭐가 더 믿을 수 있다? 당연히 지금 게 믿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새로 했으니까. 일단은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임야대장 면적을 여기 아니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등록 전환될 면적. 이렇게 또 기억이 또 사라지고 또 없어졌죠. 또 한 주 쉬고 왔더니 또. 자, 다 원래 다 그래요. 13번.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조명령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는 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X. X. 왜 X? 거기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이죠. 요거 의무적 분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와야지. 신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랑 해야 한다는 달라요. 엄연히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불렀어요. 의무적 분할. 이렇게. 그 다음 14번. 자,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정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거 이제 의무적 합병이죠. 줄 그세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뭔가 하면 아파트 부지, 빌라 부지를 필지를 굳이 자를 이유가 없다예요. 이제 의무적 분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또 15번. 지적 소관청은 등록 말소 신청을 통지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지적공고동상을 말소하여야 한다. 요거는 해면성 말소죠. 며칠 내야 하죠? 그렇지. 60일이 아니고 90일 내. 이렇게. 그래서 그 기본적인 지문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보세요. 지금 제가 1개월에 드린 프린트 요거는요. 기출 지문들이에요. 다 시험 나온 지문. 최근에 한 5년간 나온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자, 책 한 표 보시죠. 111페이지. 자, 111 잠깐 펴보세요. 기본서. 이게 이제 한 줄을 쉰 관계로 기억이 또 사라지고 또 없어졌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사장의 타이틀 우리가 사장을 토지 이동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 이제 지적 정리가 나왔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 시험 보러 가시면 지적법 시험 문제 12문제 나오죠. 여차하면요, 여기가 한 5개쯤 나올 거예요. 사장만 5문제. 그래서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아질 부분입니다, 이제. 자, 보시고. 자,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이제 토지 이동. 의 나왔죠. 자, 떠올리세요. 자, 토지 이동 그러면 뭐죠? 토지 이동이란. 용어 정의.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게 이제 토지 이동이에요. 포인트는 토지 표시라는 말. 첫 번째 의고. 두 번째가 이제 요게 나와야죠. 자, 토지 이동 사유.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이동 종류.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신규 등록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고 요 신규 등록은 뭐 큰 비중은 떨어져요. 간단하게. 자, 신규 등록 대표가 뭐가 있죠?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럼 그 토지는 지적공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적공부를 이제 처음 만들자. 그게 뭐다? 그게 이제 신규 등록 이렇게. 요거는 그래서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 뭐 큰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등록 전환. 떠올려보세요. 등록 전환 용어 정의. 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놓고 하는 것. 이렇게. 그럼 쉽게 말하면 가면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그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등록전환이에요. 그러면 자, 임야도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그림은 해당 지역에 보세요. 대상 토지는 지목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원칙은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제 잘라요. 대상을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원칙이고. 근데 또 있죠. 지목이 이제 안 바뀐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이 대상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환 파트에서 이렇게 하나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자, 등록 전환을 시킬 때는 지적 측량은 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그러면 자 보세요. 등록 전환에서 이제 그러면 등록 전환 전과 후에 약간의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여기서 이제 면적의 증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면적 증감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다. 이내라는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옛날 거, 지금 거 뭐가 더 믿을 수 있다? 아니, 지금 거죠.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냥 적어줘요. 전환될 면적을. 근데 이제 여기 만약에 면적이 차이가 크면 어떡해? 그때는 장부 두 개가 등록상에 틀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범위를 초과할 때는 그때는 기존에 있던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직권 정정한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옮겨 적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장부동사에 똑같으시고 이렇게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정답으로만 3번 떴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포인트.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 분할. 분할인데 뭐 큰 비중은 떨어지고요. 여기는 그거 기억하세요. 의무적 분할. 또 자 의무적 분할은 어떤 경우?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지목 변경. 그때가 이제 의무적 분할 이렇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합병. 합병은 내용이 워낙 많죠. 합병. 자 우선 의무적 합병 나와야죠. 자 의무적 합병은 또 두 가지.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구치. 두 번째는 이제 공공용 지목인데. 그게 이제 의무적 합병. 또 이제 뭐 보시면 합병을 보세요. 합병할 때는 별도로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신에 뭐 한다? 여기 이제 토지 이동조사 해야지. 나가서 확인해 본다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또 여기 이제 여기 합병 요건 나와야 돼요. 자, 또 보세요. 토지를 합병하면 그 토지는 몇 필지입니까? 1필지죠. 우리 이렇게 했어요. 여기를 합병 요건 그랬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1필지 성립 요건이에요. 6가지. 그럼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1필지 성립 요건 6가지 뭐 있다? 소목동, 연등축 그랬죠? 그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5번째는 지목 변경. 뭐 지목 변경은 그냥 뭐 대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비중은 떨어지고요. 6번째가 이제 해면성 말소. 해면성 말소. 자 보세요. 해면성 그랬죠. 내 토지가 바다가 되면 더 이상 지적 공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때 이제 등록을 말소해야죠. 그거 이제 해면성 말소. 이렇게. 또 여기서 이제 해면성 말소는 요건이 두 가지 있죠. 일단은 바다가 됐고, 첫 번째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의 변경 가능성이 없을 때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하나 뭐 굳이 말씀드리면 흔히 대부분 토지동은 대부분 다 60일 내에 신청해야죠. 해면성 말소는 얼마 이내? 이제 90일 이내 이렇게. 그래서 여기 토지동 사유 이 파트가 내용이 많아요. 또 하나 이제 자 좋은 소식은 뭔가면 이 토지동 사유가 보통 한 해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작년도 시험에 한 개도 안 나왔어. 작년 한 개도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온다지. 조금 많이. 그래서 특히 이제 신경 쓰셔야 돼요. 이렇게 뭐 등록 전환, 뭐 합병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저지난주에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 주를 쉬어가지고 또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었어요. 다. 그래서 그리고 쭉 넘어가서 오늘 이제 그 다음 가세요. 자, 125. 제 3절. 축척 변경 돼 있죠? 여기 이제 보세요. 3절. 자, 축척 변경 나와 있고요. 거기도 이제 기출 마크가 쫙 붙어 있죠. 그 기출마크 끝에 하나 쓰실래요? 27이라고? 그것도 이제 올해 또 나왔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통 한 이렇게 해요. 보통 우리 흔히 말하기를 한 2년에 한 번꼴로 꾸준히 나와요. 보셔야 돼. 근데 이제 보세요. 자, 크게 말하면 축적 변경 이것도 토지이동 사유예요. 사유인데 절차 좀 복잡해요.
이게 별도 잘라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토지 중 사유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의 보세요. 의.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자, 포인트는 두 개. 첫 번째 뭐? 지적도. 그러면 임야도는 축척 변경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지적도에서 그랬으니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또 하나는 작은 축척을 큰 축척. 그러면 작은 축척을 큰 축으로 옮겨 그리면 정밀도는 좋아져 빠져요? 훨씬 좋아지겠지. 그게 이제 축척 변경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의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 장 가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 자, 보세요. 지금 대상 토지인데 이렇게 합니다. 작은 축척을 큰 축척 그랬죠. 그러면 작은 축척을 큰 축으로 옮겨 그리면 정밀도는 좋아져 빠져요? 그렇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여기예요. 첫 번째가 도면의 정밀성 그래요. 그 다음 장이 있어요. 도면의 정밀성이다. 두 번째는 도면의 통일성 그러는데 이 통일성이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책장 한번 보세요. 여기. 자, 126. 대상 토지. 자, 1번. 자, 잦은 토지동으로 일필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동에 따른 정리하기 곤란한 경우다. 무슨 말인가 하면 토지를 자꾸 분할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토지를 도면에 나타낼 수 없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지적을 크게 옮겨 그리자 그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첫 번째예요. 도면의 정밀성 이렇게 돼 있고, 자, 두 번째는 하나의 지범부의 적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역도가 있는 경우다. 이게 두 번째가 이제 도면의 통일성입니다. 이렇게. 자, 지표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여기가요. 과거 구도시예요. 우리나라는 과거 구도시는 대부분 축척을 얼마로 그릴까요? 1200분의 1이 제일 많아요. 구도시는 그래서 도면을 1200분의 1로 그렸습니다. 자, 한 지역이에요. 한 개의 지범부의 지역. 여기를 절반을 잘라서 이만큼을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나면 가장 정밀하게 그려야죠. 도면은 얼마로 그래요? 그렇지. 500분의 1. 그럼 이제 봐요. 한 개의 지범부의 지역 내에서 한쪽은 500분의 1이고 1200분의 1이다. 그럼 도면 간에 통일성이 있다 없다? 없다죠. 이때는 뭐로 옮겨 그리자? 그렇죠. 1200분의 1. 자, 보세요. 요 지역이에요. 자, 중요한 거. 축척 비용은 일필지바라가 아니고요. 한 지역이에요. 요 지역 전체를 이제 500분의 1로 옮기자. 요게 축척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지역 전체 500분의 1로 옮겨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가 이제 도면의 통일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 떠올리세요. 정밀성과 통일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요 지역 전체를 500분의 1로 이제 옮겨 그려야죠. 자, 근데 세 번째인데 여기가 이제 축척 변경 절차. 이렇게 합니다. 축척 변경을 할 건데 이제 축척 변경하기 전에 사전적 절차가 나와요. 자, 보세요. 요 지역을 이제 500분의 1로 옮겨 그려야죠. 근데 이렇게 해요. 축척 변경을 하려면 이제 우선으로 거친 절차가 있더라. 세 가지. 제일 처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받고. 두 번째는 이렇게요. 저 지역에요. 축척 변경 위원회를 만들어줘요. 두 번째가 이제 축변위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축변위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 이제 관할 시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절차가 되게 복잡하죠. 자,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자, 축척 변경할 때는 누구 동의받고?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하나. 두 번째 이제 어디 의결? 축변위의 의결을 거치고. 이렇게. 또 하나 관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사업하기 되게 힘들죠. 자,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1200분의 1죠. 여기 과거 구도시입니다 그랬죠. 그럼 문제가 보세요. 과거 구도시를 그냥 그대로 두고 도면만 500분의 1로 그릴까요? 아니면 500분의 1로 그릴 거니까 도시화 사업을 같이 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봐요. 이 과거 구도시예요. 구도시를 지금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도면을 500분의 1로 옮겨 그리면 요거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자, 봐요. 안양 평촌이 있죠.
안양 평촌이 우리나라에서요 제1호 축척 변경 사업 시행지역이에요. 제1호 사업 시행지역이에요. 1호 사업은 되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혜택이 많아요. 시범 케이스니까 국가 막 도와줘요. 근데요, 보세요. 안양 평촌 제1호 축척 변경 사업 시행지역인데 9년 반 걸렸어요. 보통 뭐 15년씩 걸려 이거 막.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느 아침에 뚝딱 끝난 사업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엄격히 잡은 거예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의결을 거치고 승인받으면 그 다음 이제 사업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뚝딱 끝난 사업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가끔 얘기 보면 그러세요. 뭐 되면 500분을 옮겨 그린다는데 뭐 금방 끝나겠지 뭐. 아니에요. 첫 번째 지상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이제 사업 시행이 시작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축척 변경, 그 책에서 잘 체크해 놓으세요. 축척 변경 시행 공고가 옵니다. 시행 공고. 요게 이제 날짜가 20일 이상. 시행 공고 딱 오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 자, 토지 소유자의 경계 표시 의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보세요. 지금 요 가운데 이렇게 자,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예요. 확대를 딱 시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갑의 토지, 을의 토지. 그러면 이 토지 경계는 국가가 잘 알아요, 소유자가 잘 알아요. 그렇죠. 소유자가 잘 알아요. 여기서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경계 표시 의무를 지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계 표시 요거는 이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합니다. 30일 이내. 그럼 이제 갑거리 협의 딱 해야죠. 자, 우리 경계다. 갑거리 이제 표시 딱 했어요, 이제. 자, 한번 보세요. 그럼 갑거리 이렇게 경계를 표시한 후에 갑이나 을이 와가지고요. 지적 시장 좀 다시 하자. 또는 뭐 경계 좀 바꿔달라. 자꾸 신청하면요. 절차가 이제 지연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경계 표시한 후에는 원칙은 이제 지적 공부 정리에 정지시켜요. 절차를 이제 스톱을 시키고. 자,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경계 요구에 이제 이상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자, 그럼 보세요. 이번에 이제 축척 변경하려고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축척 변경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뭘 또 놀래? 축척 변경 측량. 그냥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축척 변경 측량을 딱 하고. 자, 측량해 보니까 경계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경계 이거 그냥 삐뚤삐뚤 둬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죠? 잡아줘, 이렇게. 그래서 축척 변경 측량을 하고 이제 토지 표시를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요. 자, 앞으로 경계는 이제 하얀 선이 아니고 뭐다? 노란 선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 토지 여기는 원래는 누구 거예요? 원래 을 거죠. 이거 잘랐어요. 누구 거예요? 갑 거. 그러면 을얘 축척 변경 하는데 토지 뺏겼네요. 아주 쿨해. 뭐 필요하면 가지세요. 말아야 돼요? 악날에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지. 그게 청산이에요. 자, 근데 이제 청산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요. 지번별 조서를 먼저 만들어요. 조서가 뭐예요? 조사한 서류, 조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10번지, 11번지 서류를 따로 만들어야죠. 이렇게 10번지 하나, 11번지 하나 딱 만들고 적어줘요. 갑의 토지는 이제 50제곱미터가 늘어났다. 이렇게. 을의 토지는 50제곱미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적어줘요. 이게 이제 지번별 조서입니다. 이 조서에는 여기 이제 어떤 사항을 기록한다? 각 필지에 증감 면적을 적어줘야지. 가끔 이제 질문을 이제 그렇게 하세요. 축척 변경 이거 작은 축척을 큰 쪽 옮겨 그리는데 도 문제가 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뭐 좋은 질문이죠. 또 뭔가 우리는 축척 변경할 때 이렇게 도시화 사업을 같이 해버려 한꺼번에. 그래서 이렇게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서 요걸로 이제 청산 가야지. 네 번째가 이제 청산 절차. 첫 번째가 이제 청산금을 산정을 해야 돼요. 청산금 산정. 자, 이제 들어보세요. 여기가 법률 조문이 조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지적 소관청은 나오고요. 지적 소관청은. 그 다음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 그 다음 이제 각 지번별 제곱미터 당 금액을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축변위에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 하나 보세요. 일단 주체가 지금 지적 소관청은 되어 있죠. 지적 소관청은 되어 있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시행 공고일이에요. 이때 시행 공고일. 이때 이제 자, 각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조사를 해서 축변위에 통지를 딱 했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보세요. 새로운 청산금 산정은 누가 할까요? 소관청이 한다, 축변위가 한다. 누가? 보세요. 소관청에서는 이때 금액을 알려줬어요, 그냥. 알려주면 이제 새로운 청산금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축변위가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축변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축변위 의결사항이에요. 자, 이제 왜 그런 부동산에서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무슨 계획은 지가를 2번 올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계획은 지가를 2번 올린다. 2번 언제 올릴까요? 이게 흔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랑 외국에 다 똑같아요. 그런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뭔가 하면 지가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 이제 소문이 딱 돌아요. 어디에 뭐가 들어온다더라. 소문 돌잖아요. 이렇게 올라요. 다 똑같아 어느 나라나. 그러다 이제 소문이 딱 돌다가 이제 뭐 계획화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또 갑니다. 이렇게. 그러다 이제 사업이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언제 잡아야 돼요? 그 이때 잡아야 돼. 근데 이게 막상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여기도 보세요. 지금 사업 시행 들어갔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시행 들어가고 시행이 흐르면은 지가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청산금은 누가 산정한다? 소관청이 알려주면 옛날 거 알려주면 축변위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흔히 그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무슨 계획은 뭐 지가를 2번 올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산정을 하고요. 이제 그럼 보세요. 저 지번별 조서에는 증감 면적이 쓰여 있죠. 여기서 이제 지번별 재무상금을 3개 구했죠. 2개 곱하면 이제 청산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청산금을 공고를 해야 돼. 자, 보세요. 청산 공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시군구 기초만에 딱 써붙였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얼마 내고 을은 받아가라. 이렇게 공고입니다. 자, 근데 공고는 이제 요거는 얼마 이내에 한다? 요게 이제 15일 이내 이렇게 공고하고. 근데 문제는 게시판에 딱 써붙이면은 갑과 을이 그 금액 알아요? 금액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공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정 통지해야죠. 자, 보세요. 자, 납부고지는 무슨 말이에요? 갑한테 돈 내라 그 말이에요. 수정 통지는 뭐예요? 을한테 돈 받아가라. 이게 이제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20일 이내. 오케이. 그럼 갑과 을이 이제 금액 알게 됐죠. 그거 보세요. 그랬더니 자, 통지를 딱 받았는데 청산금이 기분 나빠. 그럼 이제 청산금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딱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청산금이 기분 나쁜 사람은 자, 이의 신청합니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의 신청 제기. 제기는 얼마 이내에 누구에 할까요? 요거 1월 내에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1월.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소관청으로 이제 이의 제기됐죠. 그럼 소관청 얘들은 자기가 또 결정 안 해. 이것도 글로 보내버려. 축변위로.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의결은 또 누가 한다? 그것도 또 축변입니다. 요것도 얼마 이내? 1월 내에. 그럼 금액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청산금의 이제 납부와 지급. 자, 보세요. 저기서 언제? 면적 늘어난 저 갑은 이제 3월 내에 납부해야 돼요. 3월 내에. 그럼 이제 을에게는 이제 6월 내에 지급합니다. 3월과 6월. 이렇게. 자, 이해되죠? 갑으로부터 받아서 나중에 을에게 주자. 이렇게. 납부 지급했다. 그럼 이제 납부 지급하고 나면 사업 끝났죠. 근데 그랬더니
납부 지급을 하고 하니까 이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청산금의 이제 차액 처리예요. 차액 처리. 자, 들어보세요. 자, 사업을 다 하고 보니까 돈이 남았더라. 돈이 남으면 누구 거? 그건요, 지자체 수입이에요. 지자체. 또 이제 사업하고 나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럼 이제 누가 부담한다?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자, 근데 주의하세요. 우리 혹시 그 말 기억나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요. 지적 소관청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근데 걔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지자체 장을 가리켜요. 국가 하부기관을 가리켜요. 언제 국가 하부기관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가 지자체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조금 이제 하여튼 문제 있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자, 처리 다 했어요. 사업 끝났어. 그럼 이제 다섯 번째가 축적 변경 이제 확정 공고가 와야죠. 사업 끝났다. 확정 공고가 오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자, 절차에 이제 보세요. 자, 근데 절차가 워낙 복잡하죠. 복잡해요.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 요건데 이제 축적 변경 얘는 주로 앞으로요. 시험 내면 주로 뭐 낼까요? 뭐 내면 참 좋을까요? 그렇죠? 날짜 시험 날짜. 뭔가면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은 날짜 내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법률적인 복사해도 붙이면 돼. 하나만 딱 바꿔 시험 되니까 이렇게. 숫자가 이제 가장 이제 즐겨 뜨는 부분입니다. 자, 칠판 보세요. 첫 번째. 축적 변경할 때 제일 먼저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렇게. 그 다음 축적 변경 시행 공고 기한은 얼마? 요게 20일 이렇게. 토지 소유자 경계점 표시문은 30일 이렇게. 넘어와서 청산금 공고 기한은 요게 15일.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20일 이렇게. 자, 또 자, 여기 축변이 나와 있죠. 요건요. 정식 명칭이 축적 변경 위원회예요. 근데 축변이 위원 중에는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있어야 돼요. 2분의 1 이상 이렇게. 요만큼 이제 즐겼던 숫자들입니다.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여기 잘라야 돼. 앞에가 축적 변경, 뒤에가 청산. 자, 제일 먼저 보세요. 자, 첫 번째. 축적 변경 시행 공고 기한은 얼마? 그게 20일.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문은 30일. 요게 기준. 또 이제 청산금 공고 기한은 날짜가 줄어들어서 15일이에요.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줄어들어서 20일이에요. 숫자 4개 나왔죠. 20, 30, 15, 20. 자, 이게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요 중간에 이렇게 조그만 토지를 갖고 있어요. 작은 토지 하나 이렇게. 누가 딱 오더니 자, 우리 동네가 이번에 축적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제가요 신경 쓸까 안 쓸까요? 뭘 써 쓰기는 바빠 죽겠는데. 알아서 하세요. 자, 대출 사인하고 끝났어. 휙 보내버렸어. 근데요. 자, 몇 년 지났어요. 돈 준비다 그래요. 그럼 내가 가봐요 안 가봐요? 그 100% 가본다니까. 날짜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여기에요. 20, 30. 대청산 줄어들어서 얼마? 15일. 줄어들어서 20일 이렇게. 이게 4개 나온 거예요. 20, 30, 15, 20 이렇게. 4개. 그리고 또 이제 축적 변경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6 있잖아요. 이렇게. 또 축변위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이죠. 끝. 20, 30, 15, 20. 앞에 3분의 2, 뒤에 2분의 1. 끝. 뭘 또 말해. 이거 시험 보러 가면.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날짜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이에요.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오늘 책에서 한번 절차 쭉 읽어보시는데 세부 처리 많이 보지 마세요. 주로 이제 날짜 위주로 체크해 오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그리고 책을 보시면 거기 131 거기 절차도 있죠. 이 절차도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절차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주로 물어보는 거는 날짜 물어봐요. 시험에서 이렇게. 날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장 가보시죠. 132. 5번에 이제 축적 변경 위원회 나와 있죠. 자, 이거 보고 할게요. 자, 인원.
자, 축적평의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 또 2번,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한다.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도 자주 물어봐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쭉 가서 양가로 4번 자,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지명 동그라미. 자, 요거는 시험에 내면 참 좋은데 시험에 못 나와요. 왜 못 나올까요? 창피해서 못 나와요. 봐요. 주로 국가위원회는요, 위원 중 위원들끼리 서로 알아보는 게 원칙이에요. 주로 호선한다 그래요. 여기는 지명입니다. 그럼 봐요. 소관청이 왜 지명할까요? 왜 편하려고? 여기. 차액 처리. 자, 사업 다 했어요. 다 끝났어. 돈 남으면 누구 거? 지자체 거. 돈이 부족하면? 지자체 부담이죠. 그러면 지자체 얘들은 사업할 때 반드시 돈을 남겨야 돼요? 부족하게 해야 돼요? 그래. 자, 혹시 이 중에 축변위원장 계세요? 미리 손 들어보세요. 미리 확인을 하고 가야 돼. 내가 옛날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 자, 그래서 뭔가면 요게 뭔가면 축변위원장이 파워가 세요. 자, 추파만 한번 보세요. 추파. 여기 보세요. 축변위 권한이요. 여기 사전적 절차에서 축변위 의결 나왔죠. 요게 이제 축적평형을 할까 말까 계획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청산금 산정할 때도 축변위가 의결했죠.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시정 제기하면은 축변위가 또 의결했죠. 축변위원장이 파워가 되게 세요. 근데 축변위 위원장이 말 안 들으면 돈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 꼴은 못 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내면 참 좋은 조항인데 시험에는 창피해서 못 나와요. 그래서 읽어오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축변위의 기능. 첫 번째가 이제 축적평형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죠. 여기가 이제 여기예요. 사전적 절차에서 축변위 의결 첫 번째. 이렇게 하나. 두 번째가 이제 지번별 재무팀 금액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이다. 청산금 산정 여기죠. 축변위 의결. 이렇게.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청산금에 이의 신청했다. 의결도 또 축변위가 한다. 이렇게. 네 번째가 이제 기타 그 밖에 축적평형에 관련하여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변위도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시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 축적평형 여기는 이제 흔히 시험 보러 하시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날짜 물어보는 거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축변위가 또 한 번 문제 나올 시기가 됐어요. 이렇게. 축변위도 두 가지 체크해 놓으셔야 돼. 뭐 인원 관련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기능 관련되는 거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축적평형 잘 확인하고 계셔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오늘 수업 끝나면 축적평형 절차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근데 세부 절차를 막 많이 보실 필요는 없고 날짜 위주로 이렇게 정리 잡아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133 제4절 토지용 신청권자 및 특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세요. 이제 자, 크게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축적평형 여기도 토지동 사유입니다 그랬죠. 얘도 토지동 사유예요. 각 필지에 경계, 좌표, 면적이 다 바뀌니까. 이제 토지동 사유고 그럼 보세요. 여기가 이제 토지동 발생했는데 이제 토지 발생했으니까 이제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하는가? 이게 이제 토지 이동 신청권자입니다. 이렇게. 다시 종류가 3개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제 토지 이동인데 자, 토지 이동 신청 요거는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해야죠.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소유자가 한다. 원칙. 자, 두 번째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대위 신청 나와 있죠. 자, 대위라는 말 들어봤어요? 대위가 이제 대신하여죠. 원래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가 시험 내기 참 좋은 게 딱 4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대위 신청.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 대위 신청이죠. 체크하세요. 자,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두 번째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의 장.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국가나 또 이제 지자체의 장. 세 번째가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또 하나 있죠? 채권자.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여기가 이제
대위 신청인데,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다음 중 토지 이동의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5번 점유자. 점유자예요. 없잖아요. 또 나왔어. 다음 중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5번 지상권자. 기출 문제예요. GQ. 자, 또 봐요. 또 나왔어. 자, 다음 중 토지 이동의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5 이렇게 안 써요. 5번 해외 여행 중인 자의 장남. 근데 걔는 좀 논점이 좀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소유자죠. 아버지가 해외 여행 중이에요. 아들이 대신 왔어요. 그럼 그거는 대위예요, 대리예요? 그러면 대리는 그거는 본인의 행위, 대리인 행위. 그건 본인 행위야. 그건 직접이야, 직접. 그렇게 나서 12회 때 기출 문제예요. 타이틀 여기서 경고 체크하셔도 되겠다. 뭐 거저 주는 문제라니까 맨날. 지적고 맨날 하는 말 있어요. 어차피 문제가 그놈이야. 봐봤자. 그래서 이제 외우셔야 돼. 타이틀 4개. 대위 신청. 그럼 또 있어요. 세 번째. 자, 이제 신청 특례가 있습니다. 토지 이동 신청 특례. 그 책장 한번 보실래요? 신청 특례인데 그 밑에 보세요. 대상 사업이 몇 개 나와 있어요? 10개 나와 있죠. 10개 또 외운다고? 큰일 날라고? 자, 줄 준 거 봐요. 자, 대상 토지에서 1번에 주택 건설 사업이죠. 줄만 한번 거보세요. 두 번째도 택지 개발 사업이죠. 3번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죠.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외운 게 아니고요. 무슨 사업할 때 이렇게 하세요. 또는 대규모 사업할 때 이렇게. 대규모 사업. 그렇게 묶어버리고 그걸 외우지 말란 소리예요. 10가지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신청 특례는 특징이 뭐냐면요. 대규모 사업할 때예요. 자, 칠판 한번 보실래요? 하나 예를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가요. 판교 신도시예요. 판교 신도시. 자, 근데 판교 신도시를 짓는데 토지를 약 7만 필지를 사용했어요. 7만 필지. 그러면 소유자가 몇 명쯤 나와요? 1필지 하나씩이면 7만 명이에요. 그러면 7만 명이 신청하려고 줄을 쫙 섰어. 7만 명이. 상상돼요? 7만 명. 뭐하노 뭐해? 뭐하노 막 데모하지. 나네 보상금 많이 안 주냐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규모 사업할 때는 소유자는 5분 대여 안 돼요.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특례 조항이야. 그래서 여기는 대규모 사업할 때는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 세종시 몇 필지인지 아세요? 약 10만 필지가 넘어요. 그러면 세종시를 짓는데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거 사업 못해 이거. 이렇게 뭔가 하면 이게 포인트가 대규모 사업할 때예요. 자, 하나 기억하세요. 이제 근데 대규모 사업할 때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한다. 그러면 대여 안 돼요. 대규모 사업할 때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한다. 그렇게 나오면 X야. 여기는 사업 시행자의 그냥 신청이야. 소유자는 처음부터 얼씬도 못해요. 그게 대위가 아니야. 여기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자만. 구분하셔야 돼. 자, 근데 또 하나. 근데 위에서 지금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언제 대위하는지 그걸 한번 보고 가야지. 자, 앞으로 가보세요. 133. 2번에 1번. 자,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공공사업 체크하고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 토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학교, 철도, 수도. 요거 막 대규모 토지예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는 공공용 지목인데, 공공용 지목.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포인트가 이제 공공용 지목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하는 거예요. 대위 신청. 그리고 대규모 사업인 때는 여기는 어떻게 한다?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시 공공용 지목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하는 거예요. 공공용 지목인데 이렇게. 근데 대규모 사업할 때는 여기는 사업 시행자의 신청이에요. 신청. 대위 그럼 틀립니다. 이렇게. 그 주의하세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대위라는 말 나온 적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구분하세요. 자, 신청권자. 원칙은 누가? 소유자.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타이틀 4개. 또한 이제 신청 특례조항. 여기는 절차는 많은데 필요 없고요. 딱 2단어만. 첫 번째, 대규모 사업이다. 두 번째가 이제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5회 기출 문제. 출판 보세요. 25회 때 문제예요. 다음 중 토지 이동에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나왔어요. 근데 이제 3번인가 이렇게 나왔어. 공용 주차장 관리인. 그럼 몇 번? 3번이지. 왜? 관리인은 맞죠. 근데 그 관리는 공동주택인 경우만이에요. 그래서 25회 때 그렇게 나왔어. 공용 주차장 관리인 나왔어. 그것도 X야. 됐죠? 뭐도 취소 있어, 하기는. 맞으라고 준 거지,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보셔야 돼. 자르세요. 원칙, 대위, 특례. 이렇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 하나 이제 문제가 이제 136. 136을 가보시면 5절에 지적 공부의 정리 등 돼 있죠. 보세요,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요. 여기가 23회 때까지는 한 해 시험에요. 3개가 나오던 부분이에요. 3문제가. 그다가 최근에 이제 24, 25, 26, 27 4년간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올해는 시험 보러 하시면 여기가 1개 나올까요? 3개 나올까요? 3개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잠시 썼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좀 복잡한 부분이고요.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